이 나이가 들수록 또 심장 질환 관련된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. 꼭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?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수록 제일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혈관 벽이 두꺼워져 이렇게 뭐랄까 두꺼워지기도 하고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야. 그래서 그 벽이 이렇게 그야말로 탄력성이 있을 때는 어떤 막히는 어떤 그 혈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도 금방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쉬운데 이 딱딱하면은 모든 것이 걸리기 쉬우니까. 그리고 이제 그 벽에 자꾸 그 칼슘이라든지 또 이제 염증으로 생기는 거, 근데 이런 거, 그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활성산소 때문에 이게 자꾸 계속 그 세포가 손상을 받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니까 전부 다 그런 걸로 해서 혈관병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더 나빠져 가지고 그걸로 해서 주로 이제 혈전, 그러니까 핏덩어리가 조그마한 혈관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해 가지고 어떤 장기, 뇌몬, 뇌, 심장 이거에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기능 장애가 오기 마련입니다. 요즘 뭐 카페인 섭취도 많이 하고 수면도 부족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다 보면은 부정맥 발생하는 그 비율도 되게 흔하다고 들었는데 그렇죠.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심근경색, 심장마비 뭐 이런 심장 질환들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 거예요. 그렇죠. 그럼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예방하려면 전조 증상 같은 거를 알고 이게 전조 증상 아닌가? 내가 그럼 잘 체크를 해봐야겠네.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될 텐데 심혈관 질환과 관련해서 전조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이 심장은 이렇게 조그마한 주머니인데 이게 앞에 이제 혈관이 있고 뒤에 있고 밑에 이 세 가닥 이게 이제 작은 혈관이 있는데 주로 이제 앞에 막히는 것이 제일로 이제 흔한데 이게 막히면은 주로 이제 왼쪽 가슴이 아프다든지 또 그 이제 감각이 이상해 가지고 또 그게 왼쪽 팔로 이렇게 전이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게 흔합니다. 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왼팔로. 그 이제 심장 앞에 있는 혈관이 되게 막힌다든지 좁아진다든지 했을 때. 그다음에 심장 뒤에 혈관이 막히면은 등이 아프게 돼서 등이. 그래서 등이 아프면은 흔히 뭐 뼈, 이 디스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 심장도 뒤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 등이 아프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. 또 밑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은 위장병처럼 위가 불편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흔히 이 배가 아프면은 뭘 잘못 먹었나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심장도 나이 든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혈관병, 특히 심장병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.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이고 전체적으로는 뭔가 환자는 불편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숨쉬기도 약간 불편하고 이렇게 기운이 떨어지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증세입니다. 손이 저릴 수도 있고 등이 아플 수도 있고 위장 관련된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심혈관 관련된 질환일 수 있으니 꼭 잘 살펴보고 체크하셔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요 또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이 심장 관련된 질환의 위험이 되게 높다고 하던데 이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? 네, 이제 우리 몸은 뭐든지 적당히 있어야지 건강하지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당이 없어도 문제지만은 당이 너무 많으면은 여러 기관에 이 당이란 게 중요한 그 에너지의 소스인데 이게 너무 많으면은 이제 기관의 그 기능을 망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특히 혈관 기능도 그 당이 높으면은
이제 그 혈전 전 단계의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인데 그런 것들에 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혈전도 더 생기고 또 이제 인슐린이 이게 적당히 나와야 이 당을 분해하는데 그 자꾸 당이 많으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만들어놔요. 근데 인슐린도 여러 기관에 작용하는데 특히 혈관이 기능을 제대로 하는데 이제 중요하고.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전조 증상도 잘 느끼고 관리도 잘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질환들이 발병을 했다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이나 또는 이렇게 심장으로 가는 그 길이 아예 막혀버리는 심근경색일 때는 어떠한 수술이나 시술 같은 조치를 받아야 될 텐데요. 혹시 이런 스텐트 시술이나 벌룬 시술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술 후에 재발하지 않게 또는 조금 더 건강해지기 위해 관리를 하셔야 된다면 어떤 방법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?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런 만성병들의 이제 근본 원인을 잘 모르니까 일단 그 병을 가진 사람들은 평생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병에 알맞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. 암도 한 5년 지나면 다 낫은 줄 알고 그저 옛날 그 나쁜 습관 담배를 중단했는데 다시 피는 사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혈관병이 있는 사람이 치료해서 이제 스텐트 같은 거 집어넣고 해서 한 2년 지나서 거의 낫은 것처럼 해가지고 또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항상 재발하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요사이는 그 스텐트라는 걸 집어넣어서 막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피를 잘 통과시키는데 그게 이물질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거 집어넣으면 그냥 1년, 2년 안에 또 막히고 또 막히고 그래서 계속 새로 갈아 깨야 되고 이제 이랬는데 요새는 이제 그 스텐트에다가 여러 가지 물질을 첨가해가지고 훨씬 덜 막히고 그래도 전혀 안 막히는 게 아닙니다. 뭐 한 5년 있으면 갈아 끼어야 될 사람들이 많죠. 그런데 어쨌든 환자는 건강 식사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그 혈관병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이렇게 담배 피지 말라, 과음하지 말라, 또 뭐 기름기 있는 거 먹지 말라, 그런 걸 철저히 지키고 또 이제 그 운동이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필수. 그러니까 이제 걷기 운동을 하루에 1시간, 약간 땀이 날 정도로 근육 운동을 30분 이렇게 하면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. 그렇군요. 조금 빠른 속도로 걷고 기름진 음식을 최소화하고 또 금연하시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시술 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 심혈관 질환 예방하기 위해서는요. 그럼 어떤 검사들을 좀 받으면 좋을까요? 네, 보통 이제 심전도라는 걸 이제 가면은 이제 뭐 그게 제일로 싸고 금방 할 수 있고 그래서 심장 기능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요사이는 초음파 사진이 아주 좋으니까 그 초음파 사진을 통해서 심장 기능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CT라는 거에다가 CT 엔지오라고 해가지고 혈관을 상세히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진을 요새 아주 잘 찍습니다. 또 이제 MRI는 조영제를 안 넣고도 그 심장 전체 또 심장에 있는 혈관 이제 이런 걸 하고 또 이제 해각과에서는 조직에 심장 조직에 그 혈류가 얼만큼 잘 퍼져 들어간지 이렇게 찍는 상세한 사진이 있습니다. 이걸 트레드밀이라는 기계에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아주 초기에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그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은
아데노신이라는 약을 줘가지고 심장을 뛰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또 사진을 찍어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심장병에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미 진단한 사람들은 그 심장 전문 의사, 심장 내과 의사의 그 이제 조언을 들어서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뭐 요사이는 아주 그 좋은 테크닉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진단도 쉽게 하고 또 약도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. 네, 끝으로 박사님, 보고 계신 우리 100세 특강 시청자 여러분들, 땀이 날 정도로 좀 빠르게 걷는 게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라고 아까 추천을 해주셨는데, 이것 말고 또 할 수 있는 좋은 운동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뭐 그 운동이야 자기 이제 나이가 든 사람은 전신 운동, 수영을 할 수 있으면 좋죠. 수영. 미국에서는 골프 같은 것이 전신 운동으로서 혼자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건 하기 힘들고 이제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우리 때는 어려서 그냥 줄넘기 같은 거, 뭐 이런 거 간단한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뭐 탁구, 배구, 축구 이런 것이 다 좋죠. 그러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돼 있죠. 그래도 우리 때는 어려서 줄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전신 운동이고 이렇게 꾸준히 하면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.